왜 한국을 싫어하나 책에서 사용한 알트메트릭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연구자와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이 알트메트릭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은 경우 개인 연구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트메트릭 홈페이지에서 연구자 계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인 그러니까 Request Altmetric Access를 방문을 해서 알트메트릭스를 비영리적인 연구에다가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법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이제 비영리적인 연구들, 비영리적인 연구들 이외에는 신청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티메이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판매하거나 그것을 재배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알트메트릭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보안을 철저히 지켜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 비합법적인 그러한 접근이라든가 이용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알트메트릭 데이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트메트릭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표기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그러한 규범 혹은 윤리를 지키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반드시 읽어봐야 보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거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 액세스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세스는 이제 스페시픽 리서치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개별 어떤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초창기에 이 아이투 매트릭스의 이용 권한을 이제 신청을 해서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보다는 좀 약간 포괄적으로 나는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이 규정이 약간은 변경된 것 같아요. 좀 개별적인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라라고 진하게까지 표시하는 거 봤을 때는 포괄적인 어떤 연구 과제보다는 어떤 아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이템 액트리스를 펀딩 에이전시, 한국연구재단 같은 데가 펀딩 에이전시죠. 그 다음에 과학창의재단이라든가 이런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민간업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라이센싱 옵션이 있으니까 여기를 위해서 이제 get in touch 연락을 해라라고 되어 있대.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최소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연구에 반드시 해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 유니버시티 이메일 어드레스, 대학교 이메일 주소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고 싶으면 이제 리퀘스트 접근을 허용해 달라라고 이제 마우스로 엔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런 폼으로 넘어가요. 폼, 그러니까 서류 양식. 그래서 아이템 매트릭스에서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성을 넣고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여러분들 소속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돼요. 지메일이라든가 한메일이라든가 이런 상업 이메일, 잡 타이틀 나 같은 경우 이제 프로페서라고 넣는 거고 영남 유니버시티 넣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냐 아니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tometrics and Informametrics는 학회입니다. 학회, 국제학회, 이런 사이언토메트릭스하고 정보 계량을 하는 학회, 이 학회에 이제 멤버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알티메트 도구와 데이터를 당신의 그 유일한 비영리적인 비상업적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등을 이제 여기다가 적합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좀 이제 추상적인 지문이잖아요. What kind and how much data.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거를 찾으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청하면서 어떤 걸 적었는지 찾아가지고 또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템 매트릭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API, 익스플로러, 데이터 스냅샷. 난 익스플로러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연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느냐, 서드 파티, 그랜트라든가 어워드.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적어라. 어떤 펀딩이 있는지를 적어라라는 거고요. 컬래버레이터한테도 공저자라든가 협동 연구자한테 컬래버레이터 하는 것도 적어라라는 거죠. 이 연구가 큰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하이 레벨 서머리. 근데 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좀 했었어요. 나는 좀 크다는 내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연구 과제 일부분이다라고 했고요. 연구결과 퍼블리시 되느냐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언론 보도 자료라든가 웹세미나 이런 아이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블로그라든가 이럴 때 했을 때 아이템 매트릭한테 오히려 이제 어떤 건설적인 어떤 비판을 제공을 해라. 그래야 우리 아이템 매트릭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프로젝트가 어떤 아이템 매트릭 데이터의 어떤 외부적인 이용을 리콰이어먼트 한다. 데이터 아카이빙. 근데 이 데이터 아카이빙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앞서 이제 데이터 아카이빙 하는 데다가 이런 데이터를 넣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매트릭 툴이라든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디 같은 걸 공유하느냐 이런 거죠. only person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컬래버레이터 반드시 하는 컬래버레이터 나도 그때 컬래버레이션 공동으로 하는 사람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언스의 이 아이템 매트릭 서비스가 디지털 사이언스 그룹에서 하는 거니까 이 디지털 사이언스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했다면 누구랑 이야기했냐.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에 막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체크하고 이 박스가 아이템 매트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을 한번 찾아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